진수는 제갈량전에서 그를 평하기를 제갈량이 정치에 통달하였으나 사관을 두지 않아 유실된 일들이 많다 하였습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제갈량이 사관을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사가들은 사관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당연히 모든 사가들이 사관 출신은 아니겠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마천, 사관이라 할 수 있는 태사령 출신이고, 진수, 간보, 상거 이런 저명한 역사가들이 바로 저장랑, 즉 사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배송지나 습착치는 엄밀히 말하면 사관 출신은 아닙니다. 그냥 정치가에 더 가까워요. 영웅기를 쓴 왕찬도 마찬가지고요. 사관이라 하면 황제의 언문 그리고 주요 사건을 기록하는 관리입니다. 얘들이 사관으로 짬을 좀 먹으면 황제가 명하는 거죠. 너 주워 들은 거 많으니까 지금까지 기록해 놓은 걸 정리해서 재기를 써라, 뭐 책을 편찬하라, 이러면 이게 관찬서가 되는 것이고, 직접 보고 주워 들었던 걸 토대로 은퇴하고 방구석에서 혼자 쓰면 사찬서가 되는 것입니다. 진수가 저장랑 출신 사관이었죠. 이 사관 출신이었던 진수가 쓴 기록들 중에 관리들의 주청으로 황제의 허가를 받아 만든 관찬서가 제갈시집이고, 방구석에서 혼자 쓴 게 사찬서인 삼국지입니다. 자, 그럼 진수가 어떻게 말했냐면, 나라에서 사관을 두지 않아 일들, 즉 사건들이 많이 소실되었다. 그리고 재앙과 기이한 일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그러면 총나라에는 사관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후주전을 보면 사관이 경성을 보고하여 유선이 대사면을 내렸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서 사관이 후술할 태상부 속관이겠죠. 더군다나 유선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면령을 남발했었는데 이 사면령 내리는 날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호 고친 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토대로 진수가 촉서를 정리하는 건데, 이런 일을 기록하는 사관이 없었다면 이런 게 전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진수는 왜 총나라에 사관이 없다고 했느냐? 여기서 진수가 말하는 사관은 전문사관입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기록한 사관의 변천사를 보자면 주나라 때 국영 중에 태상이 있죠. 이 태상의 속관 중에 태사가 있었습니다. 얘들이 국가 중대사를 기록했어요. 얘기해보면 동직좌사, 언주구사 이런 말 나오죠. 천자의 행동은 좌사가 기록하고 말은 우사가 기록한다. 여기서 좌사가 태사를 뜻합니다. 근데 이것도 기록이 이 태사의 본업이 아니에요. 일종의 사이드 잡입니다. 태상이나 태사가 하는 주요 일이 뭐냐면 종묘 제사 같은 행사의 주관이거든요. 제천 행사는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이죠.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그와 관련된 기록은 물론이고 그 외 중대사들을 기록하는 걸 사이드 잡으로 하고 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태상부의 업무 중요도를 따지면 제사 다음이 천문, 역법 이런 거 보고하는 것이고, 기록은 사실상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기록의 일은 한나라 때 태사령이 담당하게 되는데, 사기를 쓴 사마천이 이 태사령 출신입니다. 이 태사령도 주나라 때와 동일하게 황실 제사주관이 주 업무예요. 사마천에 붙인 사마담이 무죄의 눈밖에 나서 태사령으로서 제천의식 일종인 봉선의식에 참여를 못하죠. 이 회한을 남기고 죽으면서 아들 사마천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주나라의 태사를 담당하였다, 너도 대를 이어 태사령이 되어라 한 겁니다. 이후에 역사의 기록만을 하는 전문사관이 처음 생기는 게 위나라 조예 때입니다. 이때가 정치적으로 황제의 비서기관인 중서대가 상서대를 압도할 때거든요. 이 중서대의 속관으로서 처음 저장랑이 설치되는 겁니다. 물론 중서대의 속관이라 이때의 저장랑은 황제의 비서기관 속관으로서 기록 말고도 문서, 초안 이런 걸 겸하기도 했어요. 다만 제사 주관 기관에서 떨어져 나온 게 의미가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후 사마씨 진이 들어서면서 이 저장랑이 중서대에서도 떨어져 나와요. 독립된 기구로서 나중에는 저장랑 2명의 부관까지 열어두는 상당히 규모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천, 천문 등의 역사적 기록뿐만 아니라 황제와 신하들의 언문까지 기록하는 그 업무가 상당히 세분화되게 되죠. 진수는 이런 과도기 중인 진나라의 저장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수가 초기 망하고 진나라에 와서 저장랑으로 있다 보니 기록을 담당하는 조직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 대우가 좋은 데다가 속관들도 즐비하니 역사적 기록의 진심인 진수가 보기에는 상당히 놀라운 거죠. 즉 진수가 한 말은 제갈량은 왜 정치를 그리 잘했으면서 이런 건 한 발 빠르게 앞서가지 못했냐, 이런 뉘앙스로 봅니다. 기존의 태사가 사건만을 기록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거기다 말을 기록한다는 내사는 한데에 와서 황제의 비서, 즉 세수 쪽으로 전문화가 됩니다. 그런데 사마씨 서진 때처럼 업무가 세분화되어 언문 담당 전문 사관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건 담당은 현재 일만 기록하겠죠. 업무
전문 담당 사관은 그로부터의 과거도 기록할 수 있어요. 황제와 신하들이 보통 얘기를 할 때는 과거의 일을 많이 들먹이죠. 진도로 예를 들어볼까요? 진도가 진짜 기록이 세 줄로 다 돼서 14분가량 컨텐츠 뽑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신하가 조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서장군 진도가 예전에 선제를 따라 한중으로 올라갔을 때 어찌저찌 했습니다. 지금도 그 선례에 따라 어찌저찌 해야 됩니다. 예주 출신이었던 진도가 선제를 여기까지 따른 것도 덕이 어쩌고 저쩌고. 반대로 황제가 연회에서 술 먹으면서 진도는 요즘 어떤가, 그 백이병이 다 늙어 죽게 생겨서 증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았으면 나중에 열전을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진수가 삼국지를 쓰면서 사건 기록만 보고 열전을 쓰기에는 이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의 진나라 같은 시스템만 갇혀 있었으면 내 촉서만 50만 자를 쓸 수 있을 텐데 했을 거라는 거죠. 당시 제갈량의 숙적은 조회였어요. 적국의 이런 좋은 것들은 통치체제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만도 했을 거예요. 그 위나라에서 기록만 담당하는 속관을 따로 두었다고? 제갈량도 이런 걸 보고받고 검토는 해봤을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걸 보고받았더라도 제갈량은 그딴 거 필요 없다 하고 그냥 패스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진수가 지적을 하기도 했고 뇌피셜을 굴려보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죠. 제갈량이 위나라의 새로운 제도를 보고받았다는 전제하에 그는 왜 훗날 진수의 바람대로 당시 따로 독립된 사관기구를 두지 않았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제갈량은 전쟁하느라 바빴어요. 그 전문 사관이 없네 만에 사람을 뽑아서 지원을 해줘야 되네, 편제를 짜야 되네,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통일국가였으면 유선한테 간언을 해서 황제의 말씀은 천금과 같으니 응당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해서 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세분화했을 수는 있겠죠. 제갈량은 정치, 행정, 군사, 세수 뭐 이런 거 독박으로 하다가 결국 전쟁 스트레스와 과로로 오장원에서 사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즉 역사 기록, 이런 일들은 제갈량의 관심 밖이었다. 둘째로, 당시는 각 국가 간 첩보가 생명인 시대였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데에는 분명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도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카톡 대화방에서 그런 걸 정하지 않죠. 보안이 괜찮은 사내 메신저를 쓰거나 하는 것도 기록을 남기는 게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체리따봉, 녹취 뭐 이런 거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세작들이 판치던 당시 시대에서 이걸 괜히 세분화해서 모든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조회의 내용과 황제의 담화 기록이 남아있으면 세작들이나 매수당한 관리들에게 적국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당시 되게 중요한 첩보들 있죠. 이런 게 전해지지 않아요. 그 첩보를 주고받은 당사자들도 보자마자 태워버렸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화몽이라 해서 그 여몽이 노숙한테 그 관우를 상대할 서너 가지 방책을 주었다 되어 있거든요. 노숙이 이걸 혼자만 알고 발설하지 않았다. 이런 민감한 내용들이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 노숙이 그 방책들을 발설하거나 어디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도 그 보안상의 이유였겠죠. 즉 보안상의 이유에서 기록을 타이트하게 하는 그 전문 사관을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유선의 의중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유선은 정치에 무능했어도 정치질에 능했어요. 당시 유선과 제갈량은 사적으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고 유선을 태자로 책봉할 때 사부의 말을 잘 들어라 하면서 인수도 제갈량한테 받게 합니다. 여기서 사부는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스승이라는 겁니다. 유선이 제갈량을 신뢰하고 따랐던 건 사실이지만 나름 불편한 것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 사관을 두어서 황제의 말까지 기록한다 하면 이런 게 나중에 다 제갈량한테 보고가 들어갈 수 있겠죠. 즉 이런 부분에서 제갈량이 도입하자 해도 유선이 이거 개목거리다 생각하고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히 깨우며 이르기를, 장군이 썸네일로 온갖 어그로를 끌어놓았으니 이제 그걸 주워 담을 때요. 제갈량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이불 속에서 기어나와 논하니, 통소를 보자 하면 내 일전에 평했듯이 제갈량이 그 전략적 창의성이 부족했다고 하나 그 전술적 능력은 사마이조차 싸움을 피할 정도였어. 사마이가 그 제장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노성에서 한번 싸웠다가 결국 패하지 않았어. 그 병사를 운용하는 데 있어 연노의 경우 그 최적화된 발사 속도와 교대 시기까지 계산하여 특히 이 제갈량이 고안한 연노가 오늘날 제갈노로 이름이 전해지고 있으며 모구와 유마를 이용해 물과 음식이 필요 없는 메카닉 수송 체제를 만들기도 하였어. 또한 제갈량이 번번이 패했음에도 기민한 퇴격 작전으로 크게 패한 적은 없으니 이는 그의 통솔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어. 다만 그 무장을 쓰는 용인술 역시 통솔의 일환이라 본다면 그는 마속을 이용하여 실패를 야기하였으니 완벽하다 할 수는 없겠어. 그리하여 38 리메이크의 통솔 96을 인용할 만하오. 그렇다면 무력은 어떠서 그 제갈량이 활을 잘 쏘았다거나 그 말을 잘 탔다거나 힘이 좋았다는 기록은 없어. 다만
그의 키가 8척에 달했다는 기록은 있으므로 피지컬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오. 그가 선비된 자로서 무력을 뽐내진 않았으나 체급을 고려했을 때 36은 너무 박하오. 절름발이었던 육적의 무력과 10몇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소. 이는 그 지능 K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무력을 낮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삼국지 포의 무력 수치를 인용하여 55를 주도록 하겠소. 그렇다면 지력은 어떻소? 제갈량의 지력 100은 코웨이 삼국지의 상징과도 같은 수치를 할 수 있어. 다만 제갈량은 1차 북벌에서의 성동격설을 그 조예에게 간파당하였고 2차 북벌에서 큰 방법론 없이 학소의 항복에만 의존하다가 대군으로도 불과 1000명이 지키는 성을 뚫지 못하였어. 마지막 북벌에서 역시 제갈량은 조예의 그 대우 친정이라는 송건을 퇴각시킬 중대한 카드를 예상하지 못하였고 부건 선정과 양수 공략을 곽희에게 모두 간파당하였어. 이에 지력 100은 그에게 너무 높소. 그럼에도 그가 초려해서 제안한 대책은 이후 유비가 성실하게 따를 정도로 촉의 큰 대전략이 되었어. 그리하여 삼국지 7의 지력인 92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렇다면 정치는 어떻소? 진수 역시 제갈량은 그 관중과 소화에 비견할 만하다 하였고 정치에 통달한 자라고 평하고 있어. 유비가 입촉하는 동안 형남의 세수를 성실하게 거둬 성도 공략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과 그 남정 이후 세밀한 식민통치체제 확립, 오나라와의 협력체제를 견제한 것, 법정이 그 사람을 함부로 죽여도 나라가 중대한 기로에 있으니 정치적 내분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그에 대한 참언을 하지 않은 것, 유비가 자기로 수병할 때 형 제갈근이 있는 오나라 관련된 일이기에 함부로 간언하지 않고 자중한 것 모두가 그의 정치력을 높게 평가할 만한 요소라 할 수 있어. 더욱이 그가 사망했을 때 이민족들조차 그의 제사를 지냈으며 촉이 망하고 서진이 들어섰을 때에도 옹조와 촉의 백성들이 그를 찬양했다 하였어. 이에 진수가 그를 평하기로 편안케 하고자 하는 도리로 부리면 고생스러워도 원망하지 않고 살리고자 하는 도리로 죽이면 죽어도 분노치 않는다고 하였는데 제갈량의 사례를 보니 그 말이 믿을만하다. 맹자의 말씀에 견주기도 한 것이요. 그 삼국지 인물들 중에 정치력에 있어 그에 비견할 자는 그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오직 외교와 덕으로만 세력을 몇십 년 유지시킨 사석뿐이요. 이에 그의 정치력만큼은 100을 줄만하오. 그렇다면 매력은 어떻소? 그의 키가 크고 외모가 수려하다는 기록이 있어. 다만 그는 사면령을 아낄 정도로 엄한 구석이 있었어. 대체로 이런 자들은 거리낌이 많아 인간적인 매력은 높지 않은 법이요. 또한 같은 그 탁구 대신 이영가의 갈등 역시 그의 매력에 영향을 줄 요소로 볼 수 있어. 그럼에도 당대 아름다운 명성이 있었으니 90에 조금 못 미치는 89를 주도록 하겠어. 이에 조은이 내 그럴 줄 알았다며 갑옷을 갖춰 입더니 평은 잘 들었고 이제 그 고구마 말랭이 50병을 내놓으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놀라. 아니 그건 또 무슨 개소리여. 조은이 조곤조곤 답하니 장군이 그 제갈량의 지력을 그딴 식으로 평해 놓았으니 그 촉과 백만대군이 이곳에 들이닥칠 것이 아니겠소. 춘추에서 이르기를 거한사위 사즉 유비무환이라 하여서 그 태평할 때에도 위기를 준비하라 하였는데 그 하물며 지금은 역경루의 존망이 바람 앞에 등불이나 다름없으니 모병을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이에 손찬이 형이 깊은 탄식을 하며 하동에서 두기가 모병을 권했을 때 위고는 그것이 모략임을 의심치 않아 결국 통수를 당하지 않았는가. 좋은 이자는 위고의 두기인가 조조의 두기인가 의심을 하며 망설이는 사이 조은이 관무고의 열쇠를 빼앗아 나가버리니 손찬이 형은 그 와중에 침대에 올려달라고 깽깽대는 공손어를 끌어안고서는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제갈량과 사관제도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